인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20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 송년 모임에서 옛 친구가 시어머니를 수선지? 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셨고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월 말 강남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빛나는 홀 안에서 중년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건배, 올 한 해도 수고했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 인류고등학교 20기 동창생들의 송년 모임이었다. 하지만 한쪽 테이블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머님, 그러니까 전에 무슨 일 하셨다고요? 명품 코트를 걸친 혜진 46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명희 68을 보며 물었다. 우아한 자세로 앉아있던 명희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옷 만드는 일 좀 했었어요. 옷 만드는 일이요? 혜진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그녀의 시선이 명희의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을 훑쳤다. 아, 그러니까 수선집 같은 거요? 순간 수진 45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쥐고 있던 냅킨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아니야.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닌데.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명희는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유지했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혜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손재주가 있으시면 좋죠. 요즘은 그런 일도 귀하잖아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 출신이셔서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그래도 교양이 있으셔서 편하긴 해요. 주변 동창생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누구도 이 대화를 막지 않았다. 수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인류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자부심,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다는 안도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이 촛불에 반짝였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빛마저 차갑게만 느껴졌다. 혜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최근 유럽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파리에서 한 달 살기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학회 참석하는 동안 루브르 박물관만 3번 갔어요. 와, 부럽다. 혜진이는 정말 여유롭게 사네. 동창생들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명희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힐끔 보았다. 명희는 전혀 상처받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지? 혜진이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진아, 너는 올해 뭐 했어? 큰애 수능 끝났지? 응. 그래. 힘들었겠다. 전업주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또다시 칭찬인 듯 무시하는 말투. 수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송년회가 이어졌다. 샴페인이 따라지고 케이크가 나왔다. 하지만 수진의 테이블만은 묘한 어색함이 감돌았다. 혜진이 명희를 다시 한번 보며 덧붙였다. 그래도 어머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혜진과 마주쳤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 짧은 대답에는 뭔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혜진은 잠시 명희의 눈빛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맞아요. 역시 어머님은 마인드가 좋으세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송년회는 계속됐다. 2차로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수지는 시어머니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저희 먼저 일어날까요? 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그 손길은 따뜻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차가웠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창밖의 겨울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명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속상했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괜찮아.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근데 말이야. 명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다음 모임 있으면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수진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네. 왜요? 명희가 빙그레 웃었다. 그냥 내 친구들 얼굴 좀 더 보고 싶어서. 그 미소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모든 것은 3주 전 12월 초에 시작되었다. 3주 전 12월 초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수진의 집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급하게 밥을 먹으며 일어섰다. 조심히 다녀와. 저녁에 일찍 와. 중학교 2학년 딸도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나간 후 조용해진 식탁. 수진과 시어머니 명희 단둘이 마주 앉았다. 수진아, 커피 한 잔 할래? 네, 어머니. 제가 타드릴게요. 수진이 주방으로 향하는 순간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띠링, 띠링, 띠링. 어머, 뭐지? 수진이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다. 인류고등학교 20기 동창회 송년 모임. 초대 메시지였다. 채팅방에는 벌써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와, 송년회다. 올해 안에 꼭 만나야지. 어디서 할까? 작년처럼 강남? 좋아, 좋아. 나 벌써 기대된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회 송년 모임 한대요. 20년 만이에요. 명희가 따뜻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래, 좋겠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좋지. 그런데 제가 가도 될까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명희가 손을 흔들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놓을게. 애들 저녁도 준비하고. 정말요? 그럼 너 올 한 해 얼마나 고생했어. 큰애 수능에 작은애 학원 뒷바라지까지. 명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져. 기분 전환도 하고. 수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감사해요.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명희의 따뜻한 미소에 수진도 환하게 웃었다. 수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핸드폰 채팅방에 답장을 보냈다. 저도 갈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곧 친구들의 반가운 답장이 쏟아졌다. 수진이다. 오랜만이야. 너 진짜 온다고? 너무 좋다. 다들 꼭 와야 돼. 20년 만에 완전체.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20년이라니 정말 오랜만이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했던 수진.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지난 20년.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수진은 문득 궁금해졌다. 오후가 되자 수진은 옷장 앞에 섰다. 송년회에 뭘 입고 가지? 옷장을 열어보니 평범한 옷들 뿐이었다. 검은색 니트, 베이지색 블라우스, 청바지, 면바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수지는 깔끔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정 슬랙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대보니 무난해 보였다. 그래, 동창회인데 뭐. 편하게 입고 가면 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다. 친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한 생각하지 말자. 다들 나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겠지.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 얘들아, 엄마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회 간다. 오엄마도 친구 있었어? 아들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야, 이놈아. 엄마가 인류고등학교 나왔어. 남편이 웃으며 거들었다. 여보, 오랜만에 나가서 좋은 시간 가져요.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응, 고마워. 명희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수진아,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면 어때?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 그것도 좋겠네요. 뭐가 좋을까요? 케이크나 작은 선물 세트 같은 거? 네, 그럴게요. 식탁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행복했다. 이렇게 가족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송년회 전날 밤, 수지는 거울 앞에서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명희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수진아, 아직 안 자? 네, 어머니. 내일 옷 챙기고 있어요. 명희가 옷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단정하고 깔끔해. 어머니, 제가 너무 평범하게 입는 거 아닐까요? 명희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진아, 넌 어떤 옷을 입어도 예뻐. 자신감 가져. 감사해요, 어머니. 명희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즐겁게 다녀와.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 자랑 많이 하고. 네, 어머니. 잘 자세요. 방문이 닫혔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45살의 평범한 전업주부.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인류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12월의 찬 바람이 불어왔다. 곧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모르고 있었다. 이 송년회가 자신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평범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렸다. 옅은 화장을 하고 준비해둔 옷을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다.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수지는 작은 선물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명희가 나와서 며느리를 배웅했다. 다녀와, 수진아. 즐겁게. 네, 어머니.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천천히 놀다 와. 수지는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 겨울 햇살이 따사로웠다.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몇 시간 후 그 가벼운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강남역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텔라. 수지는 레스토랑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크리스마스 장식들. 여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수지는 가방 속 지갑을 만졌다. 회비는 1인당 10만 원이라고 했다. 평소 가족 외식비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그래도 20년 만이니까 괜찮아.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친절한 인사. 인류고등학교 20기 송년회 예약하신 분들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넓은 프라이빗 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동창생들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 수진이다. 와,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순간 멈칫했다. 친구들의 화려한 모습에 압도당한 것이다. 한 친구는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루이비통 가방을 테이블 옆에 놓고 있었다. 모두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하고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다. 나만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온 건가? 수지는 자신의 베이지색 니트와 검정 슬랙스를 내려다보았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옷이었다. 수진아, 여기 앉아. 친구들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정말 오랜만이다. 다들 하나도 안 변했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늙었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룸 문이 활짝 열렸다. 미안, 내가 제일 늦었지? 혜진이었다. 막스마라 캐시미어 코트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혜진. 손에는 샤넬 클래식 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 혜진이다. 혜진아, 여기. 친구들이 일제히 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혜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코트를 벗었다. 안에 입은 옷도 명품 브랜드였다. 다들 정말 오랜만이네. 나 너무 보고 싶었어. 혜진이 자리에 앉자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됐다. 혜진아, 너 여전히 예쁘다. 살도 안 쪘네. 어떻게 관리해? 비법 있어? 나 좀 알려줘. 혜진은 손을 저으며 겸손한 척했다. 아니야, 나도 늙었어. 요즘 피부과 다니면서 간신히 유지하는 거야. 피부과까지? 역시 혜진이는 달라. 수지는 말없이 물만 마셔댔다.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했다. 곧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를 받기 시작했다. 오늘 코스 메뉴는 어코스와 B코스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차이가 뭐예요? 어코스는 10만 원, B코스는 15만 원입니다. 수지는 속으로 놀랐다. 15만 원? 회비가 10만 원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별 고민 없이 대답했다. 저는 B코스로 할게요. 저도 B코스요.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코스로 할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수지는 괜히 주눅이 들었다. 혜진이 웨이터에게 물었다. 와인 리스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혜진은 와인 리스트를 보며 말했다. 우리 오늘 축하하는 송년회니까 좋은 와인으로 할까? 내가 살게. 어머, 정말 고마워. 역시 혜진이.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혜진은 50만 원짜리 프랑스 와인을 주문했다. 수지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50만 원. 우리 집 한 달 식비인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요리, 파스타, 메인 요리가 차례로 서빙됐다. 친구들은 음식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나 이번 가을에 유럽 한 달 살기 했어. 혜진이 말했다. 어머, 진짜?
어디 갔어? 파리. 우리 남편이 학회 참석하는 김에 나도 따라갔지. 와, 부럽다.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와, 진짜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다음에 같이 가자. 파리 정말 좋더라. 수지는 친구들의 대화를 듣기만 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신혼여행 이후로는 제주도가 전부였다.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요즘 필라테스 다녀. 강남에 유명한 곳 있잖아. 거기 비싸지 않아? 좀 비싸긴 한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몸매 관리 확실히 돼. 수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 명품, 피부과, 필라테스 이야기를 쏟아냈다. 수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한 친구가 수진을 향해 물었다. 수진아, 너는 요즘 뭐해?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다. 수진은 잠시 당황했다. 나는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고. 아, 맞다. 너 애가 둘이었지? 응, 큰애가 고3이고 작은애가 중2야. 고3? 힘들겠다. 수능 끝났어? 응, 다행히 잘 봤어. 다행이다. 잠깐의 대화가 끝나자 다시 친구들의 화제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수진은 다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혜진이 수진을 보며 물었다. 수진아, 너 165 나왔는데 일 안 해? 응. 결혼하면서 그만뒀어. 아깝다. 너 공부 잘했잖아. 뭐? 애들 키우는 것도 일이니까.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전업주부도 정말 대단한 거야.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느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다.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은 사진을 찍자고 했다. 다 같이 사진 찍자. 20년 만에 완전체인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 앞에 모였다. 수진도 함께 섰지만 화려한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친구들은 곧바로 사진을 확인했다. 어머, 나 잘 나왔다. 나도 괜찮네. 수지는 사진을 보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 뻔했으니까. 송년회가 끝나고 친구들은 2차로 카페에 가자고 했다. 시간 있는 사람들끼리 카페 갈까? 좋아. 나 시간 있어. 수지는 조용히 일어섰다. 나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애들 때문에. 그래. 아쉽다. 다음에 또 보자. 응, 다음에 봐. 수지는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수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나는 뭘 하며 살아온 걸까? 가슴이 먹먹했다. 친구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인류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일 뿐이었다. 수지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일주일 후 같은 레스토랑. 165 동창생들의 두 번째 모임이었다. 지난번 너무 재밌어서 또 모이자고 했잖아. 그러게. 송년회 한 번 더 해야지. 친구들은 더 친밀해진 분위기였다. 하지만 수지는 사실 오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 모임 이후 며칠간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단톡방에서 모두가 온다고 하니 안 갈 수도 없었다. 그래도
친구들인데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수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이번에도 친구들은 이미 와 있었다. 수진아, 왔어? 응, 안녕. 수지는 자리에 앉았다. 오늘도 친구들은 화려했다. 혜진은 새로 산 듯한 구찌 백을 자랑하고 있었다. 어머, 혜진아, 가방 새로 샀어? 응, 지난주에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와, 부럽다. 얼마야? 그냥 400만 원대? 친구들이 감탄사를 쏟아냈다. 수지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400만 원. 우리 집 몇 달 생활비인데. 음식이 나오고 와인이 따라졌다. 오늘도 혜진이 비싼 와인을 주문했다. 오늘도 내가 살게. 송년회인데 좋은 걸로. 고마워, 혜진아. 친구들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다. 요즘 명절 준비 때문에 진짜 죽겠어. 한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시댁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야. 다른 친구가 동의했다. 맞아. 우리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친구들은 시댁 이야기로 한바탕 수다를 떨었다. 그때 혜진이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가 교양 있으셔서. 부럽다. 어떤 분인데? 혜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대학 교수 출신이셔. 명문대 국문과 교수셨어. 와, 진짜? 그럼 시댁 분위기가 되게 좋겠다. 응. 합리적이시고 간섭도 안 하시고 명절에도 너희 편하게 해라고 하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도 괜찮으신 편이야. 고등학교 교사셨거든. 그래도 교육자 집안이면 다르지. 친구들은 각자 시어머니의 학력과 경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점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혜진이 수진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수진아, 너희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다. 수진은 잠시 당황했다. 시어머니 명의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냥 평범하신 분이야. 혜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평범하다는 게 전에 무슨 일 하셨어? 그냥 집에서. 수지는 말을 흐렸다. 사실 시어머니가 뭘 했는지 정확히 몰랐다.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은퇴하신 후였으니까. 혜진이 다시 물었다. 아, 그럼 전업주부셨어? 특별한 직업은 없으셨고? 응, 그런 것 같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직업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좋으면 되지. 그 말투에는 미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마치 너희 시어머니는 별로 대단하지 않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맞아. 요즘은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혜진이 수진을 보며 덧붙였다. 수진아, 너 일하고 나왔는데 시집살이 힘들지 않아? 아니, 괜찮아. 어머니가 잘해주셔서. 혜진이 눈을 크게 떴다. 오, 진짜? 다행이다. 요즘 시어머니들 까다로운 경우 많은데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수지는 시어머니를 변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다.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래, 좋으신 분이면 됐지. 학벌이나 경력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 순간 수지는 확실히 느꼈다. 혜진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답답했다. 시어머니는 학벌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훌륭한 분이었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친구가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연말에 다들 뭐해? 나는 제주도 갈 건데. 나는 일본 온천 여행 가. 부럽다. 나도 어디 가고 싶은데. 대화는 다시 여행 이야기로 넘어갔다. 수지는 그저 듣기만 했다. 입맛도 없었다. 혜진이 다시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아, 너는 연말에 뭐해? 나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아, 그렇구나. 애들이 크니까 바쁘겠다. 혜진의 말투는 여전히 동정 어린 느낌이었다. 수지는 참았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무시하는 건가? 혼란스러웠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화려한 일상을 늘어놓았다. 나 요즘 골프 배우고 있어. 골프? 비싸지 않아? 좀 비싸긴 한데 남편이 치라고 해서. 좋겠다. 나도 배우고 싶은데. 혜진이 말했다. 골프 좋아. 나는 벌써 3년째 치고 있어. 요즘 스크린 골프장 자주 가. 수지는 점점 더 위축됐다. 골프, 해외여행, 명품, 피부과. 친구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은 너무 달랐다. 나는 뭐 하며 살았지. 자괴감이 밀려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혜진이 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수진아, 너 힘든 거 아니야? 응? 뭐가? 경제적으로. 괜찮아?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괜찮아. 왜? 혜진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내가 일르고 나왔는데 전업주부로만 사는 게 좀 아까워서. 나는 괜찮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친구잖아. 혜진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근데 정말 괜찮아. 송년회가 끝나고 수지는 또다시 혼자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다. 단톡방에는 벌써 오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오늘도 재밌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송년회 대성공. 수지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한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수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반짝였지만 수진의 마음은 어두웠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명희가 TV를 보다가 며느리를 맞이했다. 왔어? 송년회 어땠어? 밝게 웃는 시어머니의 얼굴. 수지는 그 얼굴을 제대로 마주볼 수가 없었다. 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다. 명희는 며느리의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명희가 옆에 다가와 앉았다.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한테 말해봐. 그 따뜻한 목소리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무슨 일인데? 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친구가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는데. 응, 그래서? 전에 무슨 일 하셨냐고. 학력이 어떻게 되시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평범하신 분이라고만. 그게 뭐가 잘못됐어? 명희는 여전히 잔잔하게 웃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친구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무시? 자기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교양 있으시다고.
수지는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희 시어머니는 특별한 직업 없으셨지? 라고. 그리고는 괜찮아. 직업이 뭐가 중요해라고 했어요. 명희는 조용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저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어머니는 저한테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는데. 근데 친구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수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명희가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왜 사과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명희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명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명희는 말없이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한참 후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명희가 잠시 멈칫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잘 모르잖아요. 명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옷 만드는 일 좀 했었어. 옷이요? 응. 맞춤옷 만들고 그랬지. 와, 정말요? 저 몰랐어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명희가 손을 저었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다 끝난 일이고. 어떤 옷을 만드셨는데요? 여러 가지. 드레스, 한복, 코트.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었지. 수지는 신기한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대단하신데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명희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옷 만들었을 뿐이야. 그래도 제가 알았으면 친구한테 자랑했을 텐데.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지내는 거지. 어머니. 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있잖아, 수진아. 네. 다음 모임 있으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수진이 깜짝 놀랐다. 네. 어머니가요? 응. 내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괜찮을까? 물론이죠. 근데 왜요? 명희가 빙그레 웃었다.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우리 사이의 감사는. 명희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다. 그날 밤 명희는 혼자 방에 들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졌다. 명희 아틀리에라고 적힌 금방 명함. 1980년대 신문 기사 스크랩. 명희, 최고급 맞춤복의 명장. 재벌가 부인들의 단골 디자이너.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명희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 화려했던 시절. 매일 VIP 고객들이 줄을 섰던 시절.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명희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 한번 나서야 할 때인가 보구나. 명희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다.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명희는 오래된 연락처를 꺼내 훑어보았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김미숙, 혜진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명희는 기억했다. 30년 전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일했던 후배 디자이너. 재능은 있었지만 고집이 세서 결국 독립해 나갔던 사람. 미숙 씨 딸이 혜진이라고 했지.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 참 좁네. 명희는 상자를 다시 덮고 침대에 누웠다. 며느리를 위해 무언가 해야 했다. 하지만 조용하게, 우아하게. 명희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명희에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다음 모임에 같이 가실 거예요? 그럼, 약속했잖아. 언제쯤 또 모일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 천천히 알아봐. 수지는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연말에 한 번 더 모이는 거 어때요? 곧 답장들이 왔다. 좋아. 나 찬성. 12월 말에 송년 마무리 모임하자. 그래,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혜진도 메시지를 보냈다. 좋지.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 수지는 명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12월 말에 모이기로 했대요. 그래, 알았어. 그때 같이 가자. 명희는 잔잔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라는 것을. 한 달이 흘렀다.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다가왔다. 거리는 온통 송년 분위기로 가득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명희와 함께 가는 세 번째 모임.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명희가 방에서 나왔다. 깔끔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차림이었다. 어머,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수진이 감탄했다. 그래, 너무 튀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딱 좋으세요. 명희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어머니, 떨리세요? 수진이 물었다. 떨리긴. 설레는데? 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내가 당당하게 있어. 알았지? 네, 어머니.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같은 나 스텔라였다. 들어서자 친구들이 벌써 와 있었다. 수진이다. 어머, 시어머니까지.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혜진도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수진과 명희를 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수진아, 어머님까지 모시고 오셨네? 송년회에. 혜진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꼬는 느낌이 있었다. 명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친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수진과 명희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벌써 와인이 놓여 있었다. 오늘도 좋은 와인으로 준비했어.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님도 와인 드세요?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요리가 서빙되는 동안 친구들은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도 정말 빨리 갔어. 맞아, 벌써 송년이라니. 그때 혜진이 명희를 보며 말을 걸었다. 어머님,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옷 만드는 일 하셨다고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어떤 옷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요. 드레스, 한복, 코트. 혜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그러니까. 수선집 같은 것이었어요?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명희는 여전히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그런 일도 귀하잖아요. 손재주가 있으셔야 하는데.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혜진이 계속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 출신이셔서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그래도 교양이 있으셔서 대화가 통하거든요. 다른 친구도 거들었다. 맞아. 시어머니 학력이 중요한 것 같아. 혜진이 명희를 보며 덧붙였다.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이 좋으면 되죠. 명희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우아했다. 바로 그때였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손님들, 식사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좋아요. 지배인이 명희를 힐끔 보더니 눈이 커졌다. 혹시 손님, 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지배인의 눈에 확신이 담겼다. 명희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지배인을 쳐다봤다. 네, 뭐라고요? 혜진이 되물었다. 지배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희 선생님이세요. 제 와이프가 선생님 아틀리에 출신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결혼식 드레스도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명희가 조용히 웃었다. 아,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죠. 워낙 많은 분들 옷을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지배인이 깊이 인사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결혼식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혜진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틀리에요? 지배인이 계속 말했다. 명희 아틀리에는 1980년대 최고의 맞춤복 전문점이었어요. 재벌가 부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모두 선생님 옷을 입었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명희는 여전히 담담하게 미소만 지었다. 혜진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명희 아틀리에.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1980년대 신문 기사들. 최고급 맞춤복의 명장, 명희. 재벌가가 인정한 디자이너. 한 벌에 수천만 원, 명희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친구들도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머, 진짜네. 대박. 지배인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물러갔다. 오늘 식사 정말 잘하세요. 선생님 오신 거 주방에도 알려드렸어요. 테이블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혜진은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다. 그때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여보세요, 엄마. 혜진아, 너 지금 어디야? 혜진 어머니 미숙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라스텔라 레스토랑이요. 왜요? 거기 명희 선배님 계시지. 네. 명희 선배님이요? 혜진이 명희를 쳐다봤다. 수진이 시어머니 말하는 거야. 네. 맞는데. 엄마가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간다.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다. 혜진은 멍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놨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명희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10분 후, 레스토랑 문이 급하게 열렸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여성. 혜진의 어머니 미숙 67이었다. 혜진아. 미숙은 테이블로 달려왔다. 그리고 명희를 보는 순간 멈춰섰다. 선배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명희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희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명희가 천천히 일어섰다.
미숙 씨,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숙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인사했다. 혜진이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미숙이 딸을 돌아봤다. 혜진아, 너 선배님이 누구신지 알아? 아니, 수진이 시어머니신데. 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명희 선배님은. 미숙은 친구들을 둘러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맞춤복 디자이너셨어. 명희 아틀리에는 당시 최고급 브랜드였고, 재벌가 부인들, 유명 정치인 부인들, 톱스타들이 모두 선배님 옷을 입었어. 친구들의 눈이 커졌다. 미숙이 계속 말했다. 나도 선배님 아틀리에에서 5년간 일했어. 선배님 밑에서 디자인을 배웠지.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가 거기서 일했어? 그럼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어. 미숙은 명희를 다시 보며 말했다. 선배님은 나한테 은인이셨어. 디자인을 가르쳐 주시고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셨지. 명희가 손을 저었다. 다 옛날 일이에요. 미숙 씨도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미숙은 딸 혜진을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혜진아. 응, 엄마. 너 선배님께 뭐라고 했어?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나 아무 말도.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수진이한테 들었어. 내가 선배님을 수선집이라고 했다며. 테이블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나 몰랐어.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 혜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미숙이 명희께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명희가 미숙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미숙 씨. 혜진 씨도 몰랐으니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숙은 딸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아, 사과해. 엄마, 사과하라고.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다. 그녀는 명희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선배님이신 줄도 모르고 함부로. 명희가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친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이 명희에게 집중됐다. 명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직업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니까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명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수진이는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어요.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명희가 계속 말했다. 직업이 뭐가 중요할까요? 학벌이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친구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명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즐거운 송년회 되세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네요. 수진과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숙이 급히 말했다. 선배님, 제가 식사비. 명희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이미 지불했어요. 선배님, 미숙 씨, 혜진 씨 잘 부탁해요. 명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수진이 그 뒤를 따랐다. 테이블에 남은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정말. 미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혜진아, 오늘 일을 잊지 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다른 친구들도 숙연한 표정이었다.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수진이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맞아.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반성했다. 레스토랑 밖. 수진과 명희가 나란히 걸었다. 어머니. 수진이 명희의 팔을 잡았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명희가 며느리를 보며 웃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수진아.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너 같은 며느리지 화려한 과거가 아니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꽉 안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겨울밤 거리를 함께 걸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따뜻하게 빛났다.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기억해.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니. 오늘 일로 상처받지 마. 오히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리에 길게 드리워졌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며칠 후 수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혜진이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내가 부끄러워. 수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혜진이도 변했구나. 수진이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혜진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곧 혜진의 답장이 왔다. 고마워, 수진아. 진심으로. 그날 저녁 수진은 명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혜진이한테 사과 메시지 왔어요. 그래, 다행이네. 명희가 따뜻하게 웃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때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뭘? 명희 아틀리에 이야기요. 그렇게 유명하셨으면 자랑하셔도 되는데. 명희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수진아. 네. 과거가 화려하다고 해서 지금도 화려한 건 아니야. 명희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나한테 중요한 건 예전에 내가 뭘 했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지금 나는 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너 같은 훌륭한 며느리와 함께 있어.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어머니, 저야말로 행운이에요. 일류고 나온 게 자랑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다. 창밖으로 겨울밤의 별이 반짝였다. 며칠 후 동창의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올라왔다. 수진아,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배려 없었던 것 같아. 맞아. 앞으로는 더 잘 지내자. 수진이 시어머니 정말 멋지시다.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수진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친구들도 변하고 있었다. 한 친구가 제안했다. 우리 새해에 다시 만나는 거 어때? 이번엔 진짜 편하게. 좋아. 나도 찬성. 새해 첫 모임하자. 수진도 답장을 보냈다. 좋아. 나도 갈게. 명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 옆에 앉았다. 어머니, 새해에 친구들이랑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이번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명희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너희끼리 편하게 놀아. 엄마는 한 번으로 충분해. 수진이 웃었다. 그래도 친구들이 어머니 다시 뵙고 싶대요. 다음 기회에. 오늘은 너희끼리 즐겁게 놀아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명희는 혼자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화려했던 명희 아틀리에 시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지만 명희의 얼굴엔 그리움보다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 명희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밤의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새해가 밝았다. 수지는 친구들과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수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너도. 친구들은 예전처럼 명품을 자랑하지 않았다. 해외여행 이야기도 절제했다. 대신 서로의 일상을 진심으로 물어봤다. 수진아, 큰애 대학 합격했어? 응, 다행히 붙었어. 축하해. 정말 잘 됐다. 혜진도 예전과 달랐다. 수진아, 나 요즘 반성 많이 했어. 왜? 내가 너무 겉모습만 봤던 것 같아. 명품이고 뭐고. 그게 다가 아닌데. 수진이 혜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고마워, 수진아. 우리 이제 진짜 친구처럼 지내자. 두 사람은 진심으로 웃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지금 집에 가요. 그래, 조심히 와. 오늘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이 다들 변했어요. 다행이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명희가 웃었다. 아니야, 내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지.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수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명희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어서 와. 추웠지? 네, 어머니.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어머니. 응? 제가 이루고 나온 게 자랑이 아니라 어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에요. 명희가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수진아.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두 사람은 따뜻하게 껴안았다. 창밖으로 새해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고 깨끗한 눈.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듯. 수진과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해,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욱 깊어진 사랑. 3개월 후, 봄.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수지는 명희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어머니,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봄이 왔구나.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혜진이야. 응, 혜진아. 무슨 일이야?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뭔데? 우리 엄마가 명희 선배님 한번 뵙고 싶대. 수진이 명희를 쳐다봤다. 잠깐만. 수진이 명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혜진이 어머니가 뵙고 싶으시대요. 명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언제 만날까? 수진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혜진아, 어머니가 괜찮으시대. 언제가 좋아?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잠깐만 다시 물어볼게. 수진이 명희에게 물었다. 명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가자. 토요일이 되었다.
수진과 명희는 혜진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혜진과 미숙이 마중 나왔다. 어서 오세요, 선배님. 미숙이 깊이 인사했다. 미숙 씨, 오랜만이에요. 네, 선배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정성스럽게 준비된 다과가 있었다. 앉으세요, 선배님. 네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다. 미숙이 입을 열었다. 선배님, 그동안 정말 찾고 싶었어요. 왜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디자이너가 될 수 없었어요. 과찬이세요. 미숙 씨 실력이 좋았으니까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배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아틀리에를 그만두고 독립할 때도 선배님이 고객 몇 분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명희가 빙그레 웃었다. 그건 미숙 씨가 잘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미숙이 눈물을 닦았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선배님. 혜진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명희를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숙이 딸을 보며 말했다. 혜진아. 네, 엄마. 선배님께 제대로 사과했어? 네. 그날 사과드렸어요. 혜진이 명희를 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어요. 명희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품, 학벌, 직업. 그런 것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요. 명희가 따뜻하게 웃었다.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요. 미숙이 차를 따르며 말했다. 선배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요. 수진이랑 손주들 보면서요. 행복하시겠어요? 네, 아주 행복해요. 명희가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도 따뜻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혹시 아틀리에는 왜 접으신 거예요? 명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화려한 일도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틀리에를 정리하고 남편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했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그게 제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수진이 명희의 손을 꽉 잡았다. 명희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은 제가 화려한 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전 더 소중한 걸 선택한 거예요. 가족, 사랑, 그리고 평범한 행복.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혜진 씨. 미숙이 말했다. 선배님,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독립해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 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무엇을요? 딸이 옆에서 잘하는 걸 못 봤어요. 미숙이 혜진을 보며 말했다. 일만 하느라. 혜진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엄마. 그래서 혜진이가 이렇게 허영심 많은 아이가 된 거예요.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니야, 혜진아. 엄마 책임이 커. 두 모녀가 눈물을 흘렸다.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서로를 더 이해하면 돼요. 미숙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는 따뜻한 대화로 가득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 네 여성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다. 해가 질 무렵 수진과 명희는
혜진의 집을 나섰다. 선배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미숙 씨. 건강하세요. 수진아,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래, 혜진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진이 명희에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미숙 씨 다시 만나니까 반가웠어. 혜진이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아이야.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응?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왜 갑자기 화려한 걸 다 내려놓고 평범한 행복을 선택하신 거? 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그게 진짜 행복이야.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정말요? 그럼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잖아.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다.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6개월 후 가을. 수진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오늘 대학교에서 MT 간대. 큰아들이 신나게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 나도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 딸도 거들었다. 알았어. 용돈 필요하면 말해.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여보, 애들이 다 컸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명희가 옆에서 따뜻하게 웃었다. 수진이가 잘 키웠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명희와 수진은 거실에 남아 차를 마셨다. 어머니,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요. 그래, 좋겠다. 네, 다들 많이 변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혜진이는 요즘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거칠애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행이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명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수진이 명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명희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165 나온 것도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만난 거예요. 명희가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수진아.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두 사람은 따뜻하게 껴안았다. 그날 밤 수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165 동창의 단톡방이었다. 혜진이 올린 메시지였다. 다들 한번 읽어봐. 내가 요즘 깨달은 거. 우리가 165 나온 게 자랑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게 진짜 자랑이야. 학벌, 명품, 돈. 그게 다가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야.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다. 맞아, 혜진아. 나도 요즘 많이 반성했어. 나도. 우리 너무 겉모습만 봤던 것 같아. 수진이 시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 진짜 품격은 명품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더라. 수진은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은 명희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나도 보기 좋아. 예전엔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불행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명희가 따뜻하게 웃었다. 그게 진짜 행복이야, 수진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다. 어머님, 수진아. 혜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혜진아, 여기 앉아. 혜진이 자리에 앉으며 명희께 공손히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혜진 씨. 잘 지냈어요? 네. 요즘 봉사활동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좋은 일 하네요. 혜진이 수줍게 웃었다. 어머님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멋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요. 명희가 혜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혜진 씨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지금처럼만 살면 돼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세 여성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더 이상 명품이나 학벌 이야기는 없었다. 서로의 일상, 고민, 꿈을 나누었다. 진짜 친구가 된 것이다. 해질 무렵 수진과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반겼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수진이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명희는 거실 창가에 섰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화려했던 과거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 수진이 주방에서 불렀다. 어머니,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알았어. 지금 간다. 명희는 창가를 떠나 주방으로 향했다. 며느리와 함께 식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따뜻하고 평범하고 행복한 저녁이었다. 수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일류고 나온 것보다, 명품 가방보다, 해외여행보다 이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해. 명희도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인생 최고의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준 거야. 그리고 모두에게 진짜 가치가 뭔지 알려준 거지. 식사가 끝나고 수진과 명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 오늘도 행복했어요. 나도 수진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다. 창밖으로 가을밤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수진과 명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보는 대신 그냥 조용히 함께 있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네 어머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다.